네, 오늘 기본 문풀반 1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잘 보셨죠? 예, 시간 몇 분 걸렸어요? 40분 주고 풀으려고는 했는데. 오, 아, 40분만 푸는 게 아니라 이제 40분 안에 푸는데 다 못 풀면은 이제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풀면 돼요. 예, 그냥 이제 공부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내가 다 푸는데 몇 분 걸리는지를 이제 풀고 나서 내가 푼 문제지나 시험지에 써놔. 예, 몇 분 걸렸다. 오늘 몇 월 며칠. 기록이 정말 중요해요. 예, 써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인가 GS 개강할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복습할 때는 새로 프린트해서 복습하면 되는 거고 기존에 푼 것들 잘 가지고 있으셔라. 예. 자, 그럼 오늘 한 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토지 감정평가 사방식인데 여기 그 인근 적정 시세를 반영하고 있음 제가 또 이렇게 드렸잖아요. 심플하게 하라고. 심플하게. 그 토지 감정평가 사방식을 제가 드린 이유는 어? 우리 지금 이제 1주차부터 24회차까지 기본 이제 강의 나갔고, 이제 다시 이제 기본 문풀 들어간단 말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연기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이거 다 끝나면은 이제 기출 들어가는 거야, 기출. 기출 다 끝나면은 이제 우리 빠이빠이 하고 1차 붙고 오시면 되는 거죠. 예. 이제 기본 문풀 할 때 제가 제일 첫 문제로 드린 게 토지 사방식. 토지 사방식. 토지 건물 토건 삼방식이 아니라 토지 사방식을 드린 이유는 일단 토지 사방식 저렇게는 기출문제 잘 안 나옵니다. 요즘에. 잘 안 나오는데 토건 삼방식 이렇게가 이제 기출에 요즘 많이 나오죠. 근데 최근에 나왔던 게 토건 삼방식 하면서 여기서 이제 수익환원법 하면서 그쵸. 수익환원법 하면서 여기서 이제 에로드가 한번 나왔었고 그쵸. 그리고 의외로 토지 수익환원법 토지 수익환원법을 의외로 이제 기본적인 부분인데 잘 기출이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하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을 때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라. 이 토지 수익환원법 그거잖아요. 잔여법. 잔여법이 이제 기본 강의 시간이나 요럴 때 한두 번 풀고 이제는 모두 다 토건 삼방식에 꽂혀서 이제 토건 삼방식만 한단 말이죠. 하지만 시작할 때 이제 토지 사방식을 다 꽉 잡고 잠시만요. 꽉 잡고 지나가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지 사방식 문제를 제가 드렸다. 예. 30점짜리 문제니까 제가 이제 40분 드렸는데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법 하고 거래사례 비교법 하고 뭐 조성원가법 하고 수익환원법 한다. 그러면은 이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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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제 어려우니까 얘는 5분으로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5분으로 끊으셔야 돼. 얘는 뭐 10분. 그 다음에 10분. 그 다음에 뭐 10분에서 15분 이렇게 하고 검토까지 쭉 하면서 이제 40분 안짝으로 들어오시면 좋다. 예. 아직 이렇게까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보면 괜찮아져요. 우리 예시답안 보면 알다시피 제가 공시지가 기준법 5분으로 끊으라는 게 이해가 가시죠? 예시답안 보면은 이 네 줄 쓰는 거야. 5분 동안 5분도 안 걸려야 돼. 그리고 답안 쓸 때 요렇게까지 쓰고 요런 숫자 결과값들 비워놓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쓰고 마지막에 이제 이거 계산해요? 아니면은 답안지 쓰면서 시점 수정치 계산하고 다 해요? 아예 마지막에 하지 마요. 쓰면서 해, 쓰면서. 왜냐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면은 뭐 물론 이것도 주관적이기는 한 건데 제가 이제 답안지 채점하다 보면은 다 이렇게 왁구는 다 써놓고 이제 여기를 안 쓰시고 이제 시간이 모자르니까 나중에 한 번에 계산해야지 하고 하면서 이제 비워놓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띵 되면은 자기는 이제 최대한 많이 풀고 싶으니까 계산을 이제 뒤로 미루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이게 상당히 시험 이제 점점 가까워질수록 스터디 3기 4기 할 때 멘탈이 많이 안 좋아져요. 처음에 할 때부터 요거 연필로 쓰잖아 여기. 그러면은 연필 쥐고 계산기 두드려서 바로 쓰세요. 예. 그래야지 내가 이제
여기가 이제 50만 원 3천 원까지 나온 게 이제 눈에 보이잖아. 그럼 이제 거사비 잡을 때 49만 8천 원? 좀 낮네? 뭐 높네? 뭐가 잘못된 걸까? 이게 좀 감이 온단 말이지. 그리고 이걸 이렇게 결과값을 알아야지, 계산을 해놔야지 다음 문제가 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수익환원법 같은 경우, 조성원값부터 마찬가지고. 그래서 5분 컷 하셔라. 얘도 5분 컷 하셔라. 뭐 좀 걸리면 7분. 왜냐면 사례의 토지 가격을 배분해야 되니까, 그쵸? 배분해야 되니까 그럴 수가 있다. 그리고 조성원가법, 수익환원법에 이제 천천히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면 된다. 자, 보세요. 여기도 오늘 논점이 많죠. 일단 두 필지고, 일단 토지 사방식이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으니까 조성원가법이 들어갔겠다. 그러면은 이제 소지가액이 있고 개발한 후에 이제 개발된 가격이 나오겠다.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으로 이제 구입을 한 거고, 총 470제곱미터를. 미세분 지역이죠. 미세분 지역. 미세분된 관리 지역이에요. 20년 10월 20일에 이제 단가 25만 원으로 매입한 거지. 이게 소지 매입 가격이잖아. 그리고 시점 조심해야 되고, 그쵸? 20년 10월 20일. 그리고 50제곱미터는 이제 도로니까, 건축 허가를 득하였다. 도로는 기부 체납했다. 그리고 현재는 토목공사 등이 완료되어서 건물 신축을 위한 이제 건물 골조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전으로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에서 플러스 알파 된, 혹은 대지에서 마이너스 알파 된,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라고 들어가셔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21년 10월 20일자, 그러니까 1년 뒤에 농지 전용 허가를 듣겠다. 그쵸? 그러면은 20년 10월 20일에 매입, 1년 뒤에 21년 10월 21일에 농지 전용 허가, 농지를 이제 개량을 해야 되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거야. 그리고 22년 4월 20일에 22년 4월 20일에 6개월 뒤에 조성공사 완료. 토지 조성 완료. 그리고 23년도 1월 26일자로 건축허가 득. 기준 시점은 언제? 23년 2월 1일인 거죠? 23년 2월 1일. 지금 이게 이제 기준 시점인 거지. 여기서의 토지 가격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소지 가격이 아니라 소지 가격에서 이제 투하비가 들어간 성숙된 토지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 표준지 고르는 거는 쉬워요. 빨리 고르셔야 돼. 빨리. 22년도 1월 1일자인 거 확인하셨었어요? 우리는 23년도 2월 1일인 거고, 지금 일단 전은 아니에요. 전 아닙니다. 그쵸? 전 아니고 미세분된 지역이니까, 뭐 계획관리라고 나와 있으면은 미세분된 지역이니까 계획관리, 관리지역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둘 다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둘 다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관리지역인 거고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세분화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지역으로 고르시는 거고, 일반공업지는 당연히 아닌 거고, 그쵸? 그러면은 관리지역 장 1번 나오고, 적정 시세를 반영하고 있다 하니까 개별 요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 개별 요인. 그쵸? 시점 수정하고 개별 요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밖의 요인 1이라니까. 1. 그 밖의 요인. 왜냐하면 공시지가는 인근 적정 시세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거사비를 우리가 합리성 검토를 위해서 하게 될 거죠. 근데 거사비를 하고 나서 이 구해진 비중가액과 이 그 밖의 요인을 1.00으로 하고 구한 이 공시지가 기준가액을 적정하게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그러면은 그 밖의 요인은 하지 않아도 이 숫자 자체가 적정 시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니까, 그 밖의 요인은 하지 않고, 그리고 그 30점짜리를 이제 제가 3, 40분 안에 풀라고 했으니까 그 밖의 요인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와 닿아야 돼요.
왜냐면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 밖의 요인을 구하느라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면 안 됩니다. 예. 공시지가 인근 적정 시세 반영하고 있음. 그 답안지에 쓸 때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각주 이렇게 쳐서 적정 시세 반영하고 있으므로 그 밖의 요인은 뭐 생략함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래 사례 나왔으니까 이제 지목이나 이용 상황부터 보는 거죠. 예, 공장 용지 전. 또 공장 용지가 맞죠, 그쵸? 공장 용지. 거래 당시 전후로 사용 중이 되잖아요. 나랑 이용 상황이 완전 다르다고요. 그쵸? 물론 얘도 나랑 이용 상황이 완전 똑같지는 않아요. 완전 똑같지는 않아. 근데 어쨌든 조성된 상태를 반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지목이 공장 용지고 현재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신축된 부분이 건물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얘를 배분법이 제조달 원가를 알면 배분법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 사례 B를 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3억 4,600만 원, 그쵸? 요 거래 가격에서 건물 제조달 원가, 그쵸? 신축이니까 감가 없고, 그쵸? 건물 면적 빼주면은 이제 토지 가격이 나올 거 아니야. 사례의 토지 가격. 응, 사례의 토지 가격, 그쵸? 그리고 이제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자료. 우리는 원가법이 제가 이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조성 원가법. 그리고 분양 개발법. 응. 조성 원가법은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 기준 시점까지, 그쵸? 예. 분양 개발법은 현재 기준 시점, 미래에서 현재 기준 시점으로 땡겨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 조성 원가법이 더 어려워요. 개발법도 어렵고 하지만은 조성 원가법이 이제 앞에서부터 미래 가치를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얘 평가하는 거는 이제 다 이제 잘 하십니다. 보시면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자료라고 딱 제목이 나오면은 언제? 얘네 언제 지급했는데? 그래서 현가 언제 해야 되는데 꼼꼼히 보셔야 돼요. 조성 비용 있고 뭐 이렇게 비용이 쭉 있어. 지급 조건이 공사비는 공사 착공 시 20%. 그쵸? 공사 착공 시. 조성 완료했고 전용허가 득했고 그럼 이때가 공사 착공했다라는 뜻으로 읽어 주셔야 돼요. 예. 근데 우리 기준 시점은 일단 여기까지인 거고. 예. 3개월을 40%, 조성 공사 완공 시 30%. 그쵸? 완공 시 30%.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완공 시 여기를 기준으로 토지 가액을 구한 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점 수정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시점 수정. 시점 수정. 혹은 이제 성숙도 보정.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뭐 시장 이자율만큼 상승 뭐 요렇게 문제가 나올 때도 있지만 어쨌든 요 사이에 우리가 시점 수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 조성 비용은 투하된 비용은 요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토지가 다 닦여진 그 조성 공사가 완료된 22년도 4월 20일 기준으로 우리가 구한다. 그래서 건물 신축 단가 나와 있고 거래 사례에서 건물 배분법 하는 거고 임대 사례는 이제 토지 수익하는 법이죠. 임대 사례 토지 수익하는 법. 공장 용지고 뭐 공장 올라가 있고 나랑 유사한 거고 그쵸? 뭐 요런 거 요때 연습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잘 안 하게 되니까 요때 해놓으세요. 네. 그래서 임대료 수준은 적정하다. 임대 사례 소유주는 이제 21년 12월 1일에 매입을 했는데 두 곳에서 차입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에루드법은 뭐라 그랬어요? 에루드법은 금융 조건을 다 보정을 하고 금융 조건 플러스 에루드법으로 구하는 건데 환원율을 산출할 때 금융 조건 그쵸? 그 다음에 자산 가치의 상승 조건 두 개 다 반영을 하여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금융적 투자결합법 있잖아요. 그거랑 뭐가 다른 거야? 금융적 투자결합법.
에루드법은 대출 조건과 에루드법은 대출 조건과 자본 상승을 반영을 해서 내가 직접 총 환원율을 구해내는 거야. 총 환원율을. 내가 직접 총 환원율을 구해낸다고. 총 환원율을. 근데 금융적 결합법은 뭐예요? 이미 산정이 됐어. 이미 토지 환원율, 이미 건물 환원율 산정이 됐고, 이미 차익 금리, 이미 지분 투자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 있어. 그거를 가중 평균을 한 게 이제 금융적 결합법이잖아. 그쵸? 이미 산출된 환원율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금융적 물리적 결합법이고, 에루드법은 이걸 다 고려해서 총 전체 기본 환원율을 산정을 한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건물 환원율, 토지 환원율 발라내서 토지 환원율 가지고 우리가 토지의 수익가액 구하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S은행과 H은행을 6대 4의 가중 비중으로 차입을 했고, S은행은 30년, 만기가 30년, H은행은 만기가 40년인데, 요런 임대 부동산의 경우 자산을 30년 동안 보유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러니까 얘는 40년 동안 갚는 조건으로 차입을 했지만 30년 동안 내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것만큼까지만 고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까지만 고려를 해주는 거야. 그게 이제 예시답안에서 우리가 에루드법으로 나온 산식이 이거입니다. 그쵸? S은행과 H은행의 가중평균을 우리가 산정을 한 거예요. 여기 자체는 뭐예요? 여기는 자본 조달 비용. 여기 자체는 이제 자본을 조달했을 때의 비용인 거죠. 금융적인 부분에서, 금융적인 마인드에서. 그리고 이 뒷부분은 뭐예요? 이 뒷부분은 이제 자본의 자산의 자산 가치의 상승, 성장 분을 다 반영을 해서 총 토지 건물 이 부동산의 총 기본 환원율을 산출을 한다. 그게 이제 에루드법의 기본 논리라고 제가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약간 까다로워진 거는 이제 금융기관을 두 곳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두 곳을 이제 구하는 게 조금 계산상 어렵기는 했었다. 그거 말고는 기존의 31회에 나왔던 에루드법과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게 총 이제 기본 환원율을 구하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건물 환원율, 그쵸? 건물 환원율 알아내고, 토지 환원율 알아내고, 그래서 사례 토지의 기속 NOI를 우리가 사례 건물 가격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건물 NOI잖아. 죄송해요. 여러분, 요렇게 동그라미 쳐서, 여기 옆에다 갖다 주세요. 네. 여기 붙어 있었는데 잘못 내려갔어. 건물 환원율은 제가 말씀드렸죠? 네? 건물은 자본 회수 기간이 있다고. 자본 회수 연간 건물을 통해서 회수하는 개수를 반영을 해줘야 된다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상각 전 건물 환원율이잖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각 전 건물 환원율이 되는 거예요. 12.29%. 12.29%.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요거는 뭐 이제 생략하고 여기서 바로 건물 NOI를 차감을 해서 토지 NOI를 구해내면 되긴 해요. 그쵸? 얘가 이제 총 NOI. 얘는 건물 NOI. 그러면은 얘는 이제 토지 NOI. 주의해야 될 게 사례 토지의 NOI. 사례 토지. 네. 그럼 이제 사례 토지 NOI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사례 토지 가지고 뭐 사정 보정할 게 있으면은 사정 보정 해주고, 시점 수정 해주고, 뭐 개별 요인 비교할 거 있으면 개별 요인 비교도 해주고, 뭐 해주는 건데 이제 다 똑같다, 대등하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4957, 이제 이건 본건 토지의 NOI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토지 환원율을 우리가 모르니까 이제 그 다음 목차 잡아서 요거를 써주셔도 되고, 이 순서대로 하셔도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건물 환원율 마찬가지로 토지 환원율 플러스 건물 환원율, 그러니까 단순 산순 평균에서 총 기본 환원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쵸? 총 기본 환원율에서 이제 건물의 이게 이제 연간 회수, 그쵸? 상각 전 건물 환원율 구하시는 거고, 이제 우리가 토지 환원율 구할 때 이제
30년 동안 매년 이제 3.2%씩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전체 총 기본 환원율에서 요 부분만큼을 쫙 뿌려준 거죠. 이제 상승분을 이제 30년간 쫙 뿌려준 거. 그렇게 하면은 토지 환원율은 10.21%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내 본건 토지 NOI를 이제 본건 사례 토지에서 구한 이제 토지의 환원율로 환원을 해주시면은 토지 수익가액이 나온다. 토지 수익가액이 나온다. 다 구해보시면은 공시지 거사비 수익환원법 원가법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정도 10% 일정 범위 안에 들어오면은 잘 구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조성 원가법 하실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요 타임 테이블을 가지고 보면은 보통 우리가 맨날 하는 게 뭐였어요? 여기 있는 가격 이제 시점 수점 미래가치 해가지고 여기로 가져오던가 그쵸? 여기 있는 거 뭐 이쪽에서 다 나눠낸 거 다 이제 이쪽으로 미래가치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가져왔었는데 이번 문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였냐면 투입 비용은 이제 기준 시점을 완공 시점 토지가액으로 일단 잡아주시되 요거 25만 원은 뭐예요? 소지 매입 가격 그쵸? 소지 매입 가격 그리고 10만 원은 조성비, 투하된 조성비, 그리고 그거의 15%가 이윤이라고 했었어요. 적정 이윤. 그쵸. 토지 조성 비용 단가 10만 원. 그렇게 있었고, 농지 전용 부담금 470, 그 다음에 제세 공가 120만 원을 완공 시점 토지가액의 투입 비용으로 보시고 그럼 얘의 시점은 이제 22년도 4월 20일이라는 거야. 우리가 매입을 언제 했다고? 20년 10월 20일 날 했지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0년 10월 20일에 했지만 22년 4월 20일 기준으로 우리가 하니까 여기다가 시장이자를 곱해서 미래가치 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처음에 드렸던 문제는. 근데 이번 문제는 이자 비용을 이제 미래가치 하는 그거를 이자 내역으로 반영을 해서 조성 원가법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자 내역을 보시면은 25만 원, 그쵸? 그리고 시장 이자율 1.085. 그리고 그거에 이제 6개월. 그럼 이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요거 자체가 여러분 이제 요거 자체가 이제 이자율 보정을 하면서 시점 보정을 하면서 들어간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총 12개월, 6개월, 18개월이잖아. 20년 10월 20일부터 22년 4월 20일까지네요. 그쵸? 맞죠? 4월 20일. 조성 완료 시점 4월 20일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는 거니까 22년 4월 20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얘는 22년도 4월 20일 기준으로 우리가 이자 비용을 계산을 해야 한다. 언제부터? 20년 10월 20일부터. 그러니까 요 토지를 매입을 할 때 저 금액으로 매입을 하고 현재 22년 4월 20일까지 들어간 금융 비용, 이자 비용을 우리가 시점 보정하는 대신 이자 비용을 계산을 해준 거예요. 이자 비용을. 조성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원 단가 제곱미터당 10만원을 얘는 또 20%, 40%, 40% 나눠낸다 했어요. 네. 20%, 40%, 40%. 그러니까 20%, 그쵸, 20%, 40%, 그 다음에 40%. 언제라고? 22년 4월 20일이라고, 그쵸? 22년 4월 20일. 언제부터? 얘는 조성을 농지 전용 허가 득하고 바로 이제 조성을 시작했다고 본다고 했죠. 21년도 10월 20일부터. 예. 그러면은 딱 6개월, 맞죠? 예. 6개월간 20% 내고, 그 3개월 있다가 40% 내고, 그 다음 마지막에 40% 내고. 부담금도 마찬가지로 21년 10월 20일부터,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21년 10월 20일부터 22년 4월 20일. 요거 요렇게. 그래서 총 이제 이 합계가
22년도 4월 20일에 총 소요된 비용이 3,500만 원이다. 3,500만 원. 그럼 이제 완공 시점의 토지 가액을 우리가 1억 7천 더하기 3,500을 해주시면 되겠다. 투입 비용에다가 이자 비용. 그쵸? 얘는 투입 비용에 그다음에 이자 비용. 얘는 22년도 4월 20일까지 20일의 금액이다. 그러니까 걔를 시점 수정을 해주는 거다. 언제부터? 22년도 4월 20일부터 기준 시점까지. 면적은 기부 체납한 면적 제외하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성 원가법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답안지 쓸 때도 공시지가 기준법 할 때는 토지 기준가액 결정, 그쵸? 거사비 할 때는 토지 비준가액 결정, 그쵸? 원가법 할 때는 토지 적상가액 결정, 수익환원법 할 때는 토지 수익가액 결정 이렇게 써드렸어요. 수익환원법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를 시장 이자율인데 왜 썼냐? 보증금 운용이율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러면은 뭐 말도 안 되는 8.5%라는 금액이긴 하지만 보증금을 이제 시장이자율만큼 운용한다고 보고 보증금의 성격이 이제 우리가 요렇게 PGI를 구하는 게 보증금을 예금적 성격으로 보고 우리가 PGI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증금 그 다음에 월 수취하는 월 임대료 요것도 뒤에 마이너스 지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이제 3,500만 원이 가능총 수익으로 나온다. 그쵸?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험료, 그쵸? 보험료. 3년분을 뭐라 그랬어요? 기초에 지급하는 부분이죠? 그거를 쫙 뿌려준 거예요. 자료 7번 임대사례 보면은 보험료 130만 원을 이제 3년분 기초 지급을 한다. 기타 사항 보시면은 이제 가로의 건물 내용 연수가 30년이라고 되어 있죠. 왜? 이 동네에 이런 부동산은 30년간 보유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나와 있었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에루드법을 이용을 해서 이 사례의 NOI를 가지고, 그쵸? 사례의 NOI를 가지고 사례를 통해서 환원율을 산정을 한 다음에 이제 건물 NOI를 발라내면은 나의 토지 NOI가 나온다. 나의 토지 NOI. 그래서 그거를 환원을 하게 되면은 토지 수익가액이 결정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토지 수익가액을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출발할 때 우리가 이제 사례의 PGI, 그쵸? 사례의 PGI에서 사례의 NOI까지 구하는 건데 이 과정에 있어서 이제 운영 경비를 차감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뭐 보험료 같은 거 3년분을 130만 원으로 한 번에 냈으니까 얘를 이제 3년간 뿌려주는 거죠. 3년간. 그걸 계산을 해주고 사례 NOI를 구한 거지. 사례 NOI.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환원율을 뭘 통해서? 에루드법을 통해서 구했다. 요게 기본 환원율, 총 환원율. 그러니까 개념상 그냥 총 환원율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건물 환원율 순서가 건물 환원율 그러면은 건물 NOI 얘 빼면은 총 NOI 사례 총 NOI에서 얘 빼면은 토지의 총 NOI가 나온단 말이죠. 사례 토지의 그리고 그 다음에 사례 토지를 갖고 와서 그쵸 사례 토지의
NOI를 갖고 와서 우리가 여기다가 사정 부정, 시점 수정, 여기서 이제 개별 요인 나올 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개별 요인이 들어가면은 어려워지는 거지. 개별 요인 비교. 그러면은 이제 본건 토지 NOI가 나오는 겁니다. 본건 토지 NOI. 그리고 통상 토지 환원율은 문제에 줬었어요, 제가. 토지 환원율은 그냥 제가 자료에 드렸다고요. 기타 자료나 임대 사례 자료에 토지 환원율은 이 동네에 통상 얼마다 해서 그냥 여기서 이제 자료에 있는 토지 R 가지고 나눠서 토지 수익가액을 구하는 게 이제 제가 기본 강의 할 때 드렸던 건데, 이번 문제는 뭐였다? 토지 환원율을 몰라요. 또 토지 환원율을 몰라.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토지 환원율 산출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 에루드법에서, 그쵸? 에루드법에서 우리가 거기 공식 보시면은 총 기본 환원율, 그쵸? 기본 환원율, 기본 캡 레이세, 기본 캡 레이세 어떻게 했어요? 성장률을 평가한 거를 쭉 뿌려준 거예요. 성장률. 자산 가치 성장률을 반영을 해준 겁니다. 제가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은 환원율은 떨어진다라고 했었죠? 예. 직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하셨죠? 우리 답안에 토지 환원율 0.1148 빼기 1.032의 30승 빼기 1, 그 다음에 거기다가 0.85 그 부분 해준 게 요거 자체가 요거 자체도 에루드예요. 에루드로 요거 자체로 토지 R을 또 구한 겁니다. 요거 자체가 에루드라고요. 요거 자체가. 그래서 토지 R을 구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나의 본건 토지 NOI를 이제 여기서 구한 토지 R로 나눠준 게 토지의 수익가액이 되는 거였다. 그쵸? 이 문제는 토지 환원율을 산출을 하는 게 한 단계 더 있어서 어려웠고, 그쵸? 어려웠고. 건물도 내가 직접 환원율을 구해서 건물 귀속 NOI를 구해서 총 NOI에서 반환해서 토지 NOI를 구하고 사례 토지 NOI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시점 수정, 개별 요인 비교가 들어가면 또 이제 험하게 어려워지는 거고. 그런 거 우리 많이 했었어요. 보세요. 나는 4층이고, 나는 4층 401호고, 사례 PGI는 얘는 201호였어요. 다른 건물 201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했어요? 층효비 했었어요. 층효비. 이렇게 집합 건물로 봤을 때 층효비 했었고, 그 다음에 나는 401호가 아니라 나는 집합 건물도 아니고 나는 토지 건물이에요. 나는 토지 건물. 토지 건물이고 나는 뭐 5층짜리 건물이다. 시험 문제에서 준 자료는 201호의 사례 PGI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와서 여기다가 뭐 어떻게 했었어요? 예? 효용 적수 써가지고 201호를 기준으로 이제 구한 다음에 201호를 기준으로 구한 다음에 여기가 뭐 인근에 유사한 뭐 적정한 층별 효용표를 드리겠죠. 문제에서 또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표해가지고 뭐 1층은 뭐 100, 그쵸? 2층은 뭐 60, 뭐 3층은 뭐 50 이렇게 해가지고 또 쫙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거의 기출 수준인 거예요. 그게 이제 31회 1번 문제였어. 1번 문제? 예,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요렇게까지 가면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요렇게까지 가면은. 자, 요렇게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복합 부동산에 수익가액을 총 도출할 수 있겠죠. 만약 문제가 이제 복합 부동산의 수익가액을 구하라는 문제였으면 이제 나는 5층짜리 건물이고 201호의 임대 사례를 가지고 1, 2, 3, 4, 5 쫙 뿌려서 복합 부동산 수익가액 얼마가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개별 물건에 의한 기준 평가액을 구했을 거야. 그때 이제 토지는 토지 4방식을 하든 토지 3방식을 하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 면적해서 있을 거고, 건물도 원가법을 해서 직접법을 하든 간접법을 하든 해서 건물 금액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개별 물건 총 가액이 나올 거라고. 그쵸?
그리고 토지 수익가액하고 나하고 개별 물건하고 비교해서 합리성이 있는지 없는지, 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지면은 얘로 결정을 하는 거고, 조금 합리성이 없어 보인다, 주방식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수익가액이나 거사비나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때 시상가액 조정 가중치로 하시는 거예요. 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3방식 무조건 가중치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하시는 거였고, 또 요렇게 나오면은 제가 항상 떠올리라는 게 뭐였어요? 토가구, 건가구, 토가 건가구 나옵니다. 얘는 또 언제 쓰였었죠? 에루드는 이제 너무 어려워. 이제 에루드는 너무 어렵고, 우리 이제 출제자분께서 에루드는 너무 어려우니 한번 나왔었고, 욕 한번 뒤지게 먹었었고, 그쵸? 예. 에루드는 어려우니 이제 여기서 이제 환원율 구할 때 뭘로 하겠어요? 물리적 투자결합법. 그때 이제 요 토가구 건가구 우리가 물음 1에서 구한 이제 토가구 건가구 가지고 물리적 투자 결합법 해서 이제 환원율이 나오겠지. 환원율이.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례의 NOI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건의 NOI 산출은 본건의 NOI 산출을 해서, 그쵸? 사례 NOI 가지고 이제 본건 NOI 구하는데 어떻게 한다? 사례 NOI 가지고 C 가치 형성 요인, 뭐 개별 요인 비교해가지고 이제 본건 NOI를 구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환원율을 목차를 잡아주고, 그때 이제 우리가 물리적 투자 결합법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요게 이제 전형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고, 요 왁구, 요 뼈대, 요 패턴을 계속 연습을 하시면서 시간 줄여 나가고 정확도를 올리는 거 이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러분이 좀만 이제 공부 진짜 한 2, 3개월만 하고 나시면은 이제 뭐 3방식은 다 할만해. 3방식은 감칙 7조에 의해서 개별 물건 기준 토, 건 따로따로 구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일괄 거사비, 그 다음에 일괄 수익환원법 하는 거는 이제 요거랑 요거는 또 할만하다고. 근데 이제 다들 여기에서 많이 헤매시거든요. 네.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가 오늘 문제나 아니면 요런 문제였다. 머릿속에 넣어두셔라. 내가 이게 순서대로 하면 되거든요. 순서대로. 내가 이게 순서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 그거를 잘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3방식 가장 기본 문제인 거고, 3방식을 염두에 두고 제일 많이 하셔라. 공부를 제일 많이 하셔라. 뭐 3방식 잘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보상을 하든 그 다음에 담보 경매를 하든, 이건 그 다음이에요. 이건 그 다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문제 토지 4방식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자료 드린 거, 기본 문제 자료 드린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 토지 3방식, 토지 3방식 배점이 30점 나와 있고요. 토지 3방식이니까 공시지,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까지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수익환원법은 없었어요. 수익환원법은 없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좀 개발법이 까다로웠다. 개발법이. 보시면은 대상 물건이 이제 일반 상업 지역이고, 면적 보시고, 극도로 노후화된 단독 주거용 건물. 많이 했죠?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예. 일반 상업 지역에 극도로 노후화된 단독 주거용 건물 플러스 만약에 뭐 주변 인근 지역은 상업 신축 상업용 업무용 건물이 늘어나거나, 혹은 이제 뭐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상업 지역으로 더욱더 성숙하는 중이다 라는 자료까지 나왔으면은 본건은 완전 명확하게 최미달이에요. 최미달. 네, 최미달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런 게 없었어요. 이런 게 없었고,
그냥 노후화된 단독 주거 건물이 있다. 단독 주거 건물이 있다. 그 얘는 반드시 최미달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판단하는 건 좀 위험해요. 그쵸? 예. 왜냐면 토지 가치가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기는 좀 어렵다. 근데 이거 했었죠? 우리 기억나시죠? 최미달 할 때 우리가 최유유형이랑 그 비가치 추계 할 때 요거 많이 했었잖아요. 일반 상업지역에 나는 극도로 노후화된 건물이 올라가 있고 인근 지역은 근데 또 하필 또 개발 중이야. 그러면은 나는 최미달이 확실하다. 또 그 자료도 있었잖아. 또 플러스 본건 NOI, 본건 임대 수준이 현저히 떨어졌었잖아. 주변에 비해서. 그러면은 본건은 이제 완전히 최미달이었던 거고. 오늘은 봅니다. 일단 본건이 단독주거용 건물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기호 1, 2, 3, 4번 뭐 각주가 쭉 많은데 이것만 보고는 일단 일종일주는 뭐 아니니까. 일종일주 아니니까. 여기 두 개 중에서 고르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내 위에 건물의 이용 상황은 단독 주거용이야. 그쵸? 이용 상황. 그 얘는 뭐 이제 나중에 또 반영을 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 고르기가, 뭐 고르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얘 약간 세모야, 세모. 그쵸? 얘도 약간 세모야. 둘 다 애매하다고. 도로 조건이 유사한 거를 고르시라고요. 왜? 일반 상업지역에 있으니까. 일반 상업지역에 있으니까. 그리고 주거용도 마찬가지로 주거용 건물이나 1종 1주, 2종 1주 준주거, 주거 지대나 얘도 마찬가지로 도로 조건이 유사한 거를 기준으로 고르셔야 돼요. 표준지 하실 때도. 예.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상업지역에서는 도로 조건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긴 하다. 하지만 여러분 주거용 문제 푸실 때도 도로 조건은 중요하다. 그리고 뭔가 이제 도면에 이제 기호 4번, 표준지 기호 4번만 줬잖아. 그럼 이제 4번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쵸? 거래사를 보시면은 1번은 위에 이제 소로한 면, 나랑 도로 조건이 비슷해요. 상가가 있고, 상업용 일반 상업, 그리고 거래 내용이 현금 등가 하라는 거 있고, 밑에 기타사항 7번 보니까 현저히 노후화되어서 매수자가 매입 후 곧바로 철거할 것을 전제로 하였고, 사례 철거 공사비는 얼마, 잔재 가치는 얼마,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래 사례 2번은 얘는 보세요. 현금 50억을 일괄로 이제 일시 지급한 사례이나 해당 건물은 그 부지와 부적응 상태로 최유효 이용에 미달된다. 나도 최유효 이용 미달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많이 고르신다고. 그러시지 말라고요. 그러시지 말라고. 그러시지 말라고. 본건이 반드시 최미달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없어요. 왜냐면 수익 자료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토지의 지가가 공시지가가 아주 높을 수도 있고 평가해보면 토지 가치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런 상태로서 최미달은 아니다. 최미달은 아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본건이랑 유사하게 이제 오래된 노후화된 건물이 올라가 있고 가로 조건이 유사한 상업지역의 거래사례 1번을 선정을 해주시면 그게 토지거사비. 그게 토지거사비. 그래서 현금 등가액 연습 많이 하시고요. 우리가 거래사례 2번은 배제 사유를 써주셔야 해요. 최미달로 이제 배제한다. 네, 본건이 최유효 이용 상정시 이제 개발 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건이 이제 위에 있는 건물을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이 이제 나지 상정 최가 있고 그 다음에 계량물에 최가 있잖아요. 예, 계량물에 최가 있다고요. 얘는 우리가 지금 토지 평가하는 문제였고 지금 얘는 본건을 계량물로서 최유효 이용 상정시 건폐율은 이 정도, 법정 용적률은 이 정도고 올라가는 건물 요게 뭐예요? 이제 요게 이제 기준 시점이 이렇게 있으면은 앞으로 이렇게 분양 수입이 이렇게 들어올 거다. 그쵸? 분양 수입이 이렇게 들어올 거다. 그쵸? 그러면은 이제 이때의 토지 건물 가치가 나오죠. 이 기준 시점에서 토지 건물 가치. 그쵸?
그때 이제 요 금액에서 우리가 건축비, 뭐 건축비 등 차감을 해주면 요 시점에서의 토지 가격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쵸? 조성원가법은 어떻게 했었어요? 아까 소지를 사서 요렇게 왔죠? 개발법은 요렇게 분양 계획이 나온다. 그래서 지상 1층의 분양 가격을 기준해서 이제 지역 내 표준적인 층료비가 요 정도 있다. 그래서 분양 현금 흐름을 가지고 예측을 해봐라. 그런 거죠. 분양 면적은 바닥 면적의 75%고 옥탑은 분양 면적에서 제외한다. 예정 건물의 지하층과 지상층 면적은 모두 동일하다. 예. 그리고 분양 가격 요거 단가를 1층에 이제 분양 가격 단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양 면적 통해서 이제 바닥 면적 그 건폐율 곱하는 걸로 우리가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요거 건축 답안지 보니까 어디 갔냐? 요거 본건토지개발법이라고 써놨죠. 개발법. 그죠? 이제 총 지어지는 건물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서 이제 거기서 분양 수입을 우리가 예측을 하겠다. 그렇게 들어가는 건데 지금 본건 토지가 얼마였어요? 289제곱미터였나? 그렇습니다. 289제곱미터. 네. 그래서 요거를 289제곱미터로 고쳐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이거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본건 토지 개발 계획 목차를 잡으시고, 근데 이제 요 목차가 당연히 생각이 안 나요. 본건 토지 개발 계획 생각이 안 납니다. 원가법 개발법 여기까지 목차를 잡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손이 안 나간다고. 그냥 그 다음부터. 그냥 이제 분양, 총 수입, 뭐 현가 이렇게 일단 잡으세요. 요거까지 이제 잡을 수 있잖아, 그쵸? 그리고 여기 가로 열고 이제 그때 이제 건폐율 용적률이 나와 있으니까 그때 총 이제 규모 결정 요런 식으로 해서 건폐율 얼마였고 용적률 얼마였으니까 건축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총 연면적은 어느 정도 추정된다. 요런 식으로 써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목차를 왜 못 떠올렸지? 이 목차를 외워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제일 좋은 답안인데 내가 그거를 몰랐을 때는 이렇게라도 썼어야 한다. 그러니까 답안지를 제가 이제 답안지를 읽으세요. 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보기는 보는데 이제 제가 그리고 또 일주일 있다가 풀라 하잖아요. 너무 다 기억이 나니까. 일주일 있다 보면은 이거 일주일 전에 읽었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머릿속에 들은 건 있어가지고 개발법은 미래의 분양 수입을 예측한 걸 현가해서 총 공사비를 차감을 하는 거니까 일단 목차는 이렇게 잡아서 써보자. 쥐어짜서 써보는 거예요. 예시답안 한번 읽었으니까 머릿속에 뭔가 있으니까 똑같이는 안 써도 논리가 맞게 쓰시라고요. 쓰는 연습을 쥐어짜서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채점을 해. 내가 맞았네. 이렇게 써도 나는 괜찮네. 내가 볼 때 괜찮네. 그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억지로 짜내서 쓴 답안을 보고 내가 쓴 답안도 내가 참 기특하게 공부를 했지만 기특하게 썼지만 개발법의 논리란 뭐 이런 거니까 이것보다는 나도 열심히 했지만은 앞으로 이렇게 잡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피드백을 하는 거지. 그러면 기억에 더 잘 남는다고요. 이거를 쌩으로 그냥 깡으로 외워버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한번 쓱 읽고 한 1, 2주 있다가 이론에서 또 최애 미달 뭐 계량물의 최유용 분석 쌤이랑 이제 설명 듣고 문제 한번 써보고 답안 한번 써보고 하다가 이제 일주일 뒤에 이 문제를 이제 다시 푸시라. 그러면은 꼭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예시 답안대로 안 해도 되고 내가 건축 면적, 연면적, 그래서 분양 가능 면적 내가 추산을 했고 거기서 내가 이제 층별 효용비 고려를 해서 그치 1층에서 뭐 4층 지층하고 옥탑은 뭐 제외한다 했으니까 해가지고 분양 총 수입을 내가 예측까지 했냐 그것까지 이제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 건축비 들어간 거 평가하는 거는 쉽잖아요. 할만하잖아. 요런 거 이제 요런 게 이제 나중에 비가치 추계랑 묶인다, 그쵸?
그래서 일단 무조건 3방식은 잘 해놓고 보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총 공사비 평가 쭉 해주셔가지고 전체 이제 총 분양 예정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주면은 이제 기준 시점 현재 토지의 가액이 나온다. 단가로 구해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얘가 이제 적산가액이 252만원, 기준 공시지가 276만원, 거사비 330만원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최미달 본건은 최미달이라고 판단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실 수 없다. 네, 그걸 알아두셔라. 토지 가치가 원가법이나 공시지가 기준법이나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다른 방식에 의한 시상가액과 지지가 되니까 감칙 14조로 하시되 이제 뭐 시상가액과 합리성이 인정됨 하셔가지고 공시지가 기준가액 단가를 적어주시고 가로 열고 면적 그 다음에 총 가액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현금 등가 하기도 귀찮고 왠지 최미달이라고 했고 그쵸. 나도 일반 상업지역에 오래된 건물이니까 예. 거래사례 2번이 맞지 않냐 뭐 분명히 이제 이렇게 한 스터디 0기, 1기, 2기쯤 가면은 이제 다들 분기탱천 해가지고 오십니다. 아 이거 2번이 아니냐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본건은 이런 상태로 그 어디에도 완벽하게 최미달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고 예. 그래서 토지, 공시지, 거사비, 그다음에 원가법 3방식으로 구하는 거였다. 수익환원법은 일부러 안 드린 거죠. 일부러 안 드렸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하필같이 한정가격 요거 나오는데 우리가 토지가 보시면은 토지 이제 우리 간평 제 시험범위 늘상 매번 말씀드리죠. 토지, 그쵸? 건물, 토지 건물, 집합 건물, 구분 소유권. 일단 올해 이제 여러분 1차 시험 준비하시기 전까지는 이제 요거 완벽하게 해놓으시는 거를 먼저 하시는데 토지 할 때 이제 우리가 뭐 사방식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 논점들이 하필같이 한정같이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생각했었는데 하필같이 한정 노선가시 그 다음에 뭐 대상 비교 그 다음에 뭐 이제 회귀 분석 그 다음에 이제 표준지 평가 토지에서 나올 수 있는 논점은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래서 토지 이렇게 쫙 하시고 건물은 이제 제조달 원가의 감가수정이니까 제조달 원가의 감가수정. 제조달 원가는 직접법 있고 간접법 있고 감가수정은 정률법 있고 정액법 있고 뭐 상한기금법 있고 뭐 쭉쭉쭉 이렇게 있다. 예. 그쵸? 그 다음에 토건은 이제 3방식 하는데 일반적인 토건이면은 그냥 3방식 할만하다.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나오는 거지. 뭐 이런 이제 최미달, 그쵸? 최미달, 뭐 이행지인 경우, 내가 속한 지역이 이제 이행지인 경우, 주거지대에서 뭐 상업지대로 주상지대로 변해가는 지역이다. 혹은 인근 전답인데 뭐 주거개발 사업이 진행이 돼서 뭐 택지 후보지로 가는 중이다. 아니다. 택지 후보지에서 택지로 그냥 가는 중이다. 요런 상태 여기에도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예.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화가 나고 이제 막 어려워지는 거지. 이행지, 최미달, 3방식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용, 즉 수익성 부동산. 그 다음에 수익성 부동산 들어가는 거고, 그쵸? 수익성 부동산. 이제 여기서 최미달이 또 나올 수 있고, 그쵸? 여기서 최미달이 또 나올 수 있고, 조건부 평가도 여기다 나올 수 있어요. 조건부 평가. 조건부 평가. 조건부 평가가 왜 나오냐면, 컨설팅이라 하지 말고, 이제, 조건부, 조건부 평가와 플러스, 개발계획 타당성, 비가치 추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임대료의 적정성 검토, 그 다음에 환원율 검토, 그 다음에 자본 수익률, 소득 수익률, 투자 수익률 검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드린 게 3방식, 4방식 했었고, 하필 한정 같이 할 거고, 이제 노선가식, 대상 비교, 회계 분석, 요것도 이제 다음 주에 다 이제 진도 나가는 범위에 다 맞춰져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상업용 수익성 부동산, 요렇게 있다. 예. 보시면은 하필 한정 가치는 이제 좀 많이 알아두셔야 하고, 노선가식은 그냥 혼자 연습해 보시면 되고, 대상 비교, 회계 분석, 표준지 평가는 어느 정도 자기가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자신감 있게 정확하게 풀 수 있을 정도로는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 하필같이 한정같이 할 때 나오는 게 또 뭡니까? 그 기여도를 이제 배분할 때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게 뭐라 그랬었죠? 주로 많이 하는 게 기출이야, 기출. A 획지 소유자가 B 획지 소유자를 사고 싶어요. B획지를 사고 싶어요. A 획지 소유자가 B를 매입을 하고 싶다. 자신의 토지하고 합병을 한 다음에 재가동을 할 거다. 그래서 적정 매입 금액을 산정을 했다. 우리는 B획지의 토건 가격을 구하여라. 그쵸? 그래서 A와 B의 합병으로 인한 증분 가치를 구하고, 이제 얘를 배분을 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기여도 비율에 의한 차익 배분법. 같은 말로 구입비, 이게 구입비 한도액. 배분. 구입비 한도액 배분법이에요. 저 말이. 그래서 요것도 제가 그때 한번 보여드렸었죠. 예. 요 기여도 비율, 어떻게 했었습니까? 요것도 이제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퉁 나와 있어야 돼요. 얘는 이제, 그쵸? 총 이제 합필가치, 합병 가액에서 A 빼고, 그쵸? 합병된 가액에서 B 토지 빼고, 그쵸? 예. 그리고 A 획지 소유자가 B를 사고 싶어. 그럼 여기는 이제 분자는 합병 가격에서 이제 A 토지의 가격을 빼면 이제 요게 요 증분 가치를 B 토지에 배분하는 거였죠. 요게 이제 바로 딱 머리에 떠오르셔야 하고. 그래서 기여도 비율 요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하필같이 두 번 해주는 거니까 하필같이 곱하기 2 해가지고 A 토지 가격, B 토지 가격, 그 다음에 총 하필 가치에서 A 토지 가격을 빼면은 이제 요게 이제 기여도 비율이다. 구입비 한도액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A 토지 가격에다가 B 토지 죄송해요. 틀렸죠. B 토지의 적정 매입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A 토지가 90억이었고
빚토지가 40억이었어요. 합치면 130억인데 증분가치나 이제 기여도가 반영이 돼서 시장에서는 180억 원의 시장 가치가 매겨진다. 그러면은 130억 원에서 그쵸? 130억 원에서 180억 원까지의 증분가치는 50억이다. 예. 50억을 39.1%만큼만 배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빚토지 가격인 거고, 그쵸? 빚토지 주인은 절대 40억에 팔지 않겠죠. 그쵸? 프리미엄을 더 얹어서 빚토지 금액을 59억 5천에 사셔야 한다. 그쵸? 그래서 빚토지 적정 매입가격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 평가액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공장 설비에 관한 사항 문제 자료에서 보시면 요것도 꽤 최근 기출이에요. 요것도. 그러니까 비획지에는 이제 1년 된 공장이 있다. 얘는 특수한 클린룸 설비로 구성된 공장이다. 그쵸? 그리고 제조달 원가는 직접법으로 산정을 해라. 제조달 원가는 직접법으로 산정을 해라. 다만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에서 검토를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간접법 검토는 이제 생략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고 이 기준에 의해서 검토를 할 때 이제 원가 계산을 적용을 해야 원가 계산의 적정성을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록 간접법 병용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가 계산 적용을 우리가 기획재정부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한다. 그래서 보니까 재료비나 노무비, 경비는 적정한 수준으로 판명이 되었고 다만 이윤율은 15% 이내에서 인정하기로 해야 하니까 얘는 검토를 해라. 제조달 원가를 산정하는데 얘는 검토를 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건물 평가하면은 제조달 원가에 이제 감가수정하는 건데 제조달 원가는 직접법 간접법을 한다고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요 제조달 원가를 이제 구성하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한다고 했었죠. 네. 그 했었잖아요. 뭐냐 이렇게 명세표가 나오면은 건물 제조달 원가의 명세표가 나오면은 쭉쭉쭉쭉쭉쭉쭉 나오고 개 한번 이렇게 하고 쭉쭉쭉쭉쭉쭉 나오고 그 다음에 합계 총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요거는 직접비고 그쵸? 요거는 간접비고 요런 식으로 나누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요 명세표 할 때 공사원가 공사비 원가 했을 때 토, 건 모두 이제 명세표에 다 들어가 있잖아. 그때 우리가 건물을 뭐 평가하거나 토지를 평가할 때 건물을 평가할 때는 토지에 화체된 비용은 발라냈고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간접비도 배분을 했고 그것도 했었어요. 우리가 지금 그거를 하라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이제 요 이윤을 검토를 하라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료 3번에 그 신축 공사 원가 계산서 보시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고 이제 각종 경비의 5%가 일반 관리비고 이윤은 4억 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요 이윤이 4억 원이 요게 아까 문제 자료 2번에 3번에서 말한 15% 이내인지를 검토하라는 거예요. 요 이윤이 아까 자료에서 말한 기획재정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검토해서 얘는 다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대. 근데 이제 얘만 판단을 하면 된대. 얘가 어떻게 판단하라고? 이윤율은 15% 이내에서 인정하기로 했으니까 얘가 15% 전체 총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15% 이내가 되냐.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거를. 그쵸? 경비, 쭉 다 더하면 얼마예요? 20, 30, 40억. 각종 경비의 5%, 40억에 5%.
2억. 그러면 총 42억인 거죠? 네. 42억. 42억인 거고, 우리가 보시면은 어디 나와 있냐? 그 이윤을 우리가 4억이라고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요 4억이 42억에서 얼마 차지하냐? 10%안 되게 차지하겠죠? 그쵸? 네. 뭐 9.5% 차지를 한다. 네. 15% 이내니까 요 4억 원을 그대로 갖다 써도 되겠다. 요렇게 판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간접법, 직접법 병용하는 거는 이제 다들 잘하니까 잘하는 건 당연히 하는 거고, 이제 직접법으로만 했을 때 나머지 세부 항목들이 적정하다고 검토가 됐고, 그다음에 이윤 부분에 있어서 너가 요것도 적정 수준인지 검토할 줄 아니?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하필같이 한정같이 할 때가 목차는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공장평가액 할 때 처리방침 감칙 15조 써주시는 거야. 감칙 15조. 감칙 15조. 쓰는 연습을 그냥 습관화하세요. 그냥 자동이야. 자동. 그냥 자동. 제조달 원가 잡고 얘 검토하는 거 그냥 자동으로 하는 거야. 검토. 자동으로 한다. 직접법만 사용해서 평가한 한계가 있으나 나머지 경비들은 뭐 무슨 기획재정부 기준에 의해서 적정하다 검토가 됐고, 이윤이 적정한지 그 수준을 검토한다.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래서 이제 20억, 10억 이렇게. 뭐 노무비, 경비 이렇게 해가지고 40억, 일반관리비 2억 해가지고 총 이제 42억 원에 여기서 15% 이내로 이윤을 잡아줘라. 4%는 적정하게 잡은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장평가액 구하고 토지 적정 매입 가격 구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요 자루형 A 토지가 자루형으로 했을 때 90억. 그쵸? 90억. 그리고 토지가 얘가 40억. 그러면은 130억인데 얘를 합병을 해서 이제 공장을 더 증축을 하게 되면은 이제 180억이 된다. 180억. 그쵸? 180억이 된다. 그래서 지금 비적정 가액을 40억이 아니라 60억은 줘야 된다. 60억. 그쵸? 예. 그럼 두 개 합쳐서 이제 90억의 가치 90억. 플러스 60억. 하면은 150억 원인데 이제 180억 원의 가치가 더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0억의 이 자료형의 토지는 이제 90억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야? 120억, 30억이 더 올라가서 120억이 되는 거지.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단지로 봤을 때 얼마라고? 1단지로 봤을 때 합병돼서 1단지로 봤을 때 A, B 모두 합쳐서 180억 원으로 이제 기능을 하는데, 요 자루형 토지를 A 토지를 A 토지만을 지금 현재 1단지라고 보고 A 토지만을 구분해서 A만 부분적으로 요렇게 이제 물어본다고 하면은 이제 요런 게 이제 소송평가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A 토지만 구분해서 가치를 산정하면은 이제 90억이 맞는데, 요 1단지에서 A 부분이 차지하는 가격은 얼마다? 120억 원이 된다. 요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 요 인근에 요런 이제 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고 저 어디 이제 정방형의 토지는 뭐 여기가 표준지인데 뭐 거래 사례도 있고 뭐 담보 전례, 뭐 경매 전례도 있고 쭉 해가지고 얘를 이제 하필같이 합병가치로 구하지 말고 토지니까 공시지가 기준법 거사비로 해서 요 1단지로서 평가를 해봐라. 그 다음에 이 B의 매입 가격이 적정한지 검토를 해봐라. 요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럴 때 이제 표준지 여러 가지 나오면은 잘 고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공장이 올라간 토지였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토지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그러면은 뒤에 우리가 이제 복합부동산 개별평가 문제가 볼륨이 제일 큰 게 남아 있으니까 한 10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43분, 44분에 볼게요.